화를 내고. 또 공부했어? 한번 보여줘. 공부하는 누나가. 자, 아주 든든합니다. 아주. 아니야. 아마TV에 대들보. 공부 아니야, 공부 아니야. 자, 오늘도 이 우리 방송을 준비를 하시느라고 네. 이렇게 조산 선생님이 이렇게 좀. 등장을 마마TV에 공부해 오셨어요. 아니, 공부할 것도 아니야, 이거는. 탯줄을 늦게 자르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게 댓글에 올라왔거든요. 탯줄을 늦게 자르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은 한국에서는 애기 나오자마자 엄마 가슴으로, 제가 일했을 때는 그랬어요. 엄마 가슴 올리기 전에 탯줄을 바로 자르고 그 다음에 애기 카트로 데리고 가요. 그런 다음에 애기 사정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애기를 싼 다음에 이제 애기 어머니 애기 한번 얼굴 보세요 하고 이제 가슴을 갖다 대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탯줄을 정말 바로 잘랐거든요. 거기가 출산을 한 달에 제가 다녔을 때는 400명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빨리 자르고 빨리 뭔가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너무 내가 막 프로페셔널하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척척척척 했었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연구가 계속 외국에서는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2015년까지만 이 뉴스가 나오고 안 나왔어요. 결론은 무조건 탯줄은 늦게 자르는 게 좋다라고 결론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죠. 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게 당연한 걸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알아본 게, 이제 조사는 그러니까 37주 이전에 출산한 아이들인 거예요. 이전에 아이들한테 탯줄을 빨리 자른 아이들과 늦게 자른 아이들을 조사를 한 비교 연구를 한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늦게 자른 아이들의 이제 태반에서 아이한테 가는 혈액 양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게 도와주고 아이들의 그 생존율 자체가 30%가 높아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조산아한테도, 만사가뿐만 아니라 조산아한테도 1분 정도 있다가 잘라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연구. 이건 뉴질랜드 연구고요. 이제 만사가들한테도 연구를 한 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웨덴에서 한 연구고, 이것도 이제 분만하고 나서 10초 안에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분 후에 탯줄을 자르는 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고, 이 연구는 4년 후에 애기들의 이제 발달 상태를 진행한 거, 이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늦게 자른 아이들이 빨리 자른 아이들에 비해서 소근육 운동 기능이 좀 높았고, 소근육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콩 같은 걸 짚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높고, 사회 기술,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눈 맞춤, 그리고 동작이나 몸짓 같은 것도 이 늦게 자른 아이들이 더 좀 좋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IQ는 다 똑같았고, 이거는 남자 아이들한테만 더 그렇게 높게 나온 걸, 여자애들은 다 똑같이 나왔고. 그래서 이 연구를 한 박사가 영아들이 태어났을 때 뇌발달이 되게 중요한 게 철분이잖아요. 이 철분을 3분간 더 공급받기 때문에 이때 받았던 철분 자체가 이제 그 후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결과를 냈던 거고, 그래서 이 3분 후에 탯줄을 늦게 자르면 이때 한 종이컵의 반절 정도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대요. 꽤 많은 양이에요. 네,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근데 여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남자만 그렇게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더니, 여자들이 남자애들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철분 보유량이 더 높대요. 미국에서도 또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분만 탯줄을 늦게 잘라도 그 10초 이내에 자른 아이들에 비해서 철분 양이 27에서 47ml까지 더 많이 공급되고, 이거는 신생아 1, 2개월 동안에 이제 필요량에 해당되는 양인 거예요. 이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6개월 이후에 철분 양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애들이, 그때 이제 소아과 가면 얘는 철분 양이 적으니까 철분제를 주라 뭐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때까지도 이제 철분 보유량이 어쨌든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자르는 게 좋다, 이런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이제 10초와 이제 3분 뒤에 탯줄을 잘린 아이들이 4개월이 됐을 때 또 연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늦게 자른 아이들의 경우가 당연히 철분 보유량이 더 높았고, 그리고 이제 생후 1년간 피로나 황달, 그 심장박동이 빠른 증상 같은 게 나타나는 것도 늦게 자른 애들이 비율이 더 낮은 연구 결과를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생후에 출산하고 나서 1분에서 3분까지도 좀 늦게 잘라달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아예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더 많이 좋다는 생각을 이제 그게 했죠? 이제 로터스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로터스 출산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어요. 수가 뭐예요? 로터스가 뭐냐 연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그 태반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르는 과정이 이 아이한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느끼지 않게끔 태반이 탯줄하고 달린 상태로, 그러니까 태반을 꺼내서 태반하고 탯줄이 그냥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태반을 옆에다 계속 같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소금도 뿌리고 무슨 오일 같은 것도 하고 해서 허브 같은 경우 약초 썩지 같은 않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는. 하고 탯줄도 아예 그 명주 천으로 해가지고 다 감아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네, 배꼽 애기 배꼽 애랑 옆에다가 같이 데리고 다니나? 계속 네, 그래. 맞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모유 수유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봤어. 외국 같은 데는 이 천 주머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탯줄을 넣어가지고 애기한테 그냥 딱 부착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수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슨 채반 같은 데다가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마르면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냥 하시기도 하는데 외국 제가 본 바로는 그 아까 얘기 명주나 이렇게 그런 천으로 다 감싸더라고요. 탯줄 자체를. 그러면은 바로 뻣뻣해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움직일 때 좀 그렇게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일이야. 근데 이제 저는 그 마마스 조산원 저희가 산후 관리를 할 때 이 로터스 출산을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해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하루만 지나도 그 태반에서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썩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된다고 하죠? 맞아요. 염장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그 냄새가 삭힌 냄새죠. 삭힌 냄새가 그 방 안에 진동하고 퇴원을 해도 그 방이 정말 냄새가 빠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만약에 로터스 출산 하고 싶다 그러면 산후조리는 저희는 못했어요. 그냥 만약 하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집에서 하게끔 권유해드리고 그랬어서 선모님들이 하루 있다가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 오히려 너무 탯줄을 오랫동안 놔뒀을 경우 황달? 황달이 더 수치가 높아진다는 무슨 수치가 의미도 높아진다고 있었고. 들었던 황달 아마 황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근데 그거는 탯줄을 좀 늦게 자를 때도 황달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반대편에 사실은 그 연구도 있는 거예요? 연구는 저는 못 찾았는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도 있기 때문에 태맥이 원래 보통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 뭐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태맥이 멈추는 시간이 사실은 5분 이내, 정말 늦게까지 간 애들은 10분 이내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10분 안에 태맥이 멈추고 어떤 애들은 나오자마자 태맥이 없는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 태맥이 멈추는 시간이 다른데 태맥이 멈추는 시간 정도가 아마 이 여기서 권고하는 그런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사실 태맥이 멈추면 태반에서 아이한테 가는 혈액은 없어요. 밀어주는 게 없으니까. 네, 밀어주는 게 없고 보면 딱 그냥 그 하얗잖아요. 허옇게 거의 마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안에 있는 피가 거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로토스 출산도 오늘 찾아보니까 로토스 출산 하시는 분들은 하루까지도 여기서 뭐 이렇게 통해서 철분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많이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권고하는 거는 아기 태어나서 태맥이 멈춘 다음에 자르는 거를 권하고 있거든요. 또 산모분 중에 로터스 벌스 방금 얘기했던 탯줄을 안 자르고 이 탯줄과 태반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는 싶어. 근데 출산은 그게 안 되는 큰 병원에서 하고 싶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힘들어하셨던 분도 있거든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게 그거였다잖아. 그러니까 안 된 거잖아. 아 그런가? 큰 병원에서 로터스 벌스를 하고 싶었던 본인이 하고 거구나. 싶었던 거잖아. 그거는 근데 거기에 룰이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다 가질 순 없어요. 대학병원은 태반 반출도 안 돼요. 그렇지. 그렇구나. 주연 연구네요. 안 돼요. 물론 이제 모 대학병원은 써놓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의료 폐기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면 본인이 가져왔다고 뭐 사인 동의서 이런 걸 받고 가져가게 하거든요. 근데 뭐 병원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꼭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탯줄 오늘의 얘기는 탯줄은 될 수 있으면 늦게 자르는 게 좋다. 좋다. 근데 그 늦게가 30분이나 1시간이 아닙니다. 몇 분 단위인 거고요. 그리고
꼭 그 탯줄을 늦게 잘랐다 빨리 잘랐다고 해서 아기한테 그렇게 크게 막 너무 건강상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아니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자연출산 중에 탯줄 막 목이 갖고 너무 타이트해서 바로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면 이제 그때 중요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